38년 동안 아내와 함께 살아오며 두 아이를 키우고 안정적인 맞벌이 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은퇴 후에 갈 여행지들을 상상하며 평화롭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꿈꾸곤 했지요. 은퇴한 후 첫 6개월은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곳을 여행했고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유유자적한 삶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서서히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둘이 같이 있는 것이 즐겁지만은 않았고 사소한 갈등이 자라났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 것이 나는 점점 불만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 요즘 좀 소외되는 기분이야. 아내는 나를 배려해 친구들과의 점심에 나를 데려갔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말았습니다. 일상의 무료함과 반복되는 지루함에 나는 점점 예민해졌고 크고 작은 부부싸움이 늘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나와 떨어져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했을 것입니다. 나의 예민함과 변덕에 지친 아내는 가급적 떨어져 있고 싶었을 겁니다. 은퇴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이렇게 우리 부부관계는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제2의 신혼생활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황혼이혼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은퇴 부부들의 솔직한 속사정은 어떤 것일까요? 평소에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는 말년에 고스란히 돌아온다 합니다. 50대 남편은 아내가 곰국을 끓이는 냄새에 이번엔 며칠이나 집을 비우려고 하는 거지 라며 두려워하고 60대 남편은 아내가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이사 가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며 70대 남편은 황혼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건 아닌가 전전긍긍하고 80대 남편은 아내가 목공소에 가면 혹시 내관 짜러 갔나 하고 걱정한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뿐입니다. 그러니 부부 사이에서 애정이 깊어지며 나날이 행복이 더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주변에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애정보다는 연민이나 정으로 산다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30대 부부는 헤어질 수 없어서 마지못해 살고 50대 부부는 흰머리와 잔주름이 늘어나는 서로가 가여워서 살고 60대 부부는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서로가 필요해서 살며 70대 부부는 살아준 세월이 고마워서 서로 고마워하며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목에 와 계신가요? 이 우스갯소리가 얼마나 와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정보다는 측은지심과 정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느껴온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측은지심과 정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 세월이 흐를수록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부부를 보면 참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들은 어떻게 평생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 단추, 부부관계를 재정립하라. 노후의 행복은 부부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은퇴 이후의 삶에 있어 노후자금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를 경제적으로 따지는 건 적절치 않지만 행복한 부부는 연봉 1억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늙어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깨지지 않고 같이 살기만 해도 다행이라는 부부들이 더 많습니다. 은퇴 후에는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과거엔 느끼지 못했던 소외감이나 상실감도 강해집니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은퇴자들이 넘어서야 할 첫 관문이 부부관계 회복이라 이야기합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자녀를 비롯해 친척, 사회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는 향후 자녀의 부양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은퇴 후 30년 이상을 함께 의지하고 지내야 할 배우자와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부부 갈등이 생기는 원인을 살펴보고 노후에도 행복한 부부로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은퇴 후 부부 갈등이 생기는 이유. 은퇴한 부부 중 남편이 귀찮다는 여성분들이 참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와 70대 은퇴자들은 잠자는 시간을 빼고 하루 평균 4시간 10분을 배우자와 함께 보낸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은퇴 부부 아내 중 절반가량은 이 4시간 10분조차 더 줄여서 혼자 있고 싶다 답했다 합니다. 100세 인생을 함께 살아가야 할 남편이 왜 아내에게는 천덕꾸러기가 되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남편분들의 반응은 주로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내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 하는 분. 둘째, 내 그럴 줄 알았다 수긍하는 분. 셋째, 적어도 내 아내는 아닐 것이다 부정하며 안심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는 나이든 아내들이 남편에게 더 이상 참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남편들은 현재의 삶에 대체로 만족한다 답했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결과는 부부 사이의 만족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남편은 이제 어디 갈 곳도 없어지고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삼식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삼시세끼를 다 챙겨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다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하는 것은 하나 없이 하루 종일 TV나 유튜브만 보며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평소에 대화도 없어서 부부가 아니라 밥만 차려주는 식모나 밥통처럼 느껴진다는 아내분들도 많습니다. 남편분들이 생각하는 노후의 꿈도 이런 건 아니었겠지만 아내들은 적어도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 함께 나들이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할 거라 기대했다 말합니다. 아내들이 꿈꾸었던 함께하는 노후와는 거리가 멀었던 거죠. 물론 그동안 남편분들도 밖에서 열심히 일하며 엄청나게 힘든 고난의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정작 아이들은 엄마만 고생했다 생각하니 섭섭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빠가 밖에서 겪은 고난들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직접 겪어봐야 알겠죠.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여행을 떠나세요. 함께 운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공유하세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지 말고 외식도 하고 직접 요리해서 드셔보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피곤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화를 시도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또 마음만 먹는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평생 일을 하느라 제대로 여가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으니 뭐부터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어색해서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집에만 있게 되면 남은 여생 30여 년 쳐다보고 있을 것이라곤 이 3가지뿐이라 합니다. 하나는 TV이고 하나는 아내, 그 다음이 아내가 키우는 강아지입니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현실이죠. 퇴직 후 갈 곳을 잃은 남편분들의 무력감도 커지지만 아내분들 입장에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닌 직장 상사 같다 이야기합니다. 남편분들 입장에서는 긴 세월 동안 열심히 일해왔고, 이제는 좀 편히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와이프는 나를 반갑게 여겨주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돈을 안 벌어다 준다고 이렇게 대하나 싶어 섭섭한 마음만 자꾸 커진다 합니다. 반면에 아내 또한 이제 자신도 좀 쉬고 싶은데, 이제 와서 남편이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갈등이 계속 지속되면 황혼 이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아내가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던 남편들은 노후가 따뜻하고 행복한 반면, 가부장적인 태도로 아내를 식모나 유모처럼 대했던 남편들은 노후의 서러움을 겪는다는 누군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호응합니다. 사회복지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독사하는 분들 중 할아버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쌀을 가져다 드리면 할머니들은 이것저것 밥도 잘 해 드시는데, 할아버지들은 손도 안 대는 분들이 많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발의 노인 부부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눈물 날 정도로 아름답다 여기실 겁니다. 우리 모두 그분들처럼 오래오래 서로 사랑하며 살 수는 없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려 노력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100세 시대 노년의 부부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고 밖에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분들은 소파에 누워 TV만 보지 마시고 아내분과 외출도 해보세요. 그리 거창할 것도 멀리 나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제철 음식을 찾아 아내와 함께 외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못 나눴던 대화도 나누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래의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이웃 부부와 함께 어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은퇴라는 게 남편분들에게 참 힘든 일이지만 우리 아내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겠구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은퇴할 나이면 아내 또한 집안일에서 은퇴할 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서로가 같은 상황이고 같은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 조금은 어색하고 민망하시더라도 하루 한 끼는 남편분이 직접 차려 드시고 청소기도 돌려보고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십 명의 친구보다 더 좋고 편한 게 배우자입니다. 흔히들 옆에 있을 때는 소중한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빛나던 젊은 시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서로를 만나 그 긴 세월을 동고동락하며 함께 주름살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럼에도 내 옆을 지키고 있는 반려자, 그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할 때 가장 특별한 순간이 된다는 것을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 외롭고 아플 때 결국 내가 기댈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나의 배우자입니다. 노후에도 행복한 부부로 사는 비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부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단 3분만 봐도 그들이 행복하게 살지 아니면 이혼할지 95%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러시아에는 데모노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시대에 살았고 공통점도 참 많습니다. 먼저 둘 다 매우 어린 연하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톨스토이는 16살 연하의 아내를, 도스토예프스키는 26살 연하의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두 부부 모두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 결혼했고 또 그 아내들은 나이차가 큰 연하임에도 내조를 참 잘해줬다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작가의 작품에 표현된 각자의 결혼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리나라는 작품 속에서
행복한 결혼은 다 비슷한 모습이나 불행한 결혼은 저마다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고, 도스토예프스키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작품 속에서 사랑하는 법을 성실히 배우고 오랫동안 연마해야 한다. 결혼은 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해야 하므로 이렇게 썼다 합니다. 둘의 결혼관이 이렇게 달랐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톨스토이와 소피아의 결혼은 말년에 너무나 불행하고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반면 도스토예프스키의 결혼 생활은 아주 행복했고 그가 죽은 후에도 그 사랑이 계속되었다 회자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믿음 중 어떤 것이 더 옳았던 것인지 과학적으로 검증해준 학자가 있습니다. 관계과학의 아인슈타인이라 불리는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입니다. 그는 특히 부부관계 연구를 위해 거의 50년 가까이 3,600쌍의 부부를 실제 관찰하며 상호작용을 검사했습니다. 그의 연구와 방법론에 의하면 부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3분만 관찰해도 그들이 행복하게 살지 아니면 이혼을 할지 95% 이상의 정확도로 맞출 수 있다 합니다. 이런 과학자의 연구 결과는 누구에게 판정승을 내렸을까요? 톨스토이의 결혼과는 틀렸고 도스토예프스키는 맞았다 판정이 났습니다. 존 가트맨 박사가 바라본 행복한 부부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부부관계의 비밀. 첫 번째, 높은 우호감입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서로에 대한 호감도와 친밀감이 높다 합니다. 이를 통틀어 우호감이라고 하는데요. 서로에 대한 이 우호감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부간의 우호감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걸까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아내 안나가 남긴 회고록을 보면 그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상당히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을 소개해주는 속기사 일로 만났다 합니다. 그녀가 속기사 역할을 하는 동안 남긴 기록을 보면 도스토예프스키의 눈빛깔은 어떻고 눈 크기는 어떻고 머리 색깔은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합니다. 이런 것을 가트맨 박사는 서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지도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것에 대한 꿈이 있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런 마음의 지도가 있는데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 그런 걸 잘 알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결국 파국이나 이혼으로 끝나는 불행한 부부들을 보면 서로에 대해 별 관심이 없거나 알더라도 잘못 알고 엉뚱하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합니다. 이런 우호감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대화 방식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서로 조율이 잘 되는 다가가는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는 다가가는 대화가 아닌 원수와 같이 멀어지는 대화를 한다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와 관련 없는 말을 하거나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무시하는 비웃는 방식의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대화 방식만으로도 부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대화 방식이 행복한 부부들의 첫 번째 비밀인 우호감 혹은 친밀감의 본질입니다. 행복한 부부관계의 비밀. 두 번째, 부드러운 갈등 관리 방식입니다.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서로의 성격, 가치관, 자라온 환경 등 여러 가지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 차이에 있어 부부간 갈등이 벌어졌을 때 행복한 부부들은 그 갈등을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반면에 불행한 부부들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폭탄처럼 함부로 막 싸운다는 겁니다. 특히 그 부부간 갈등을 풀어나감에 있어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혼으로 끝난다는 대화 방식이 4가지 있습니다. 관계를 파탄내는 대화 방식. 첫째,
비난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왜 맨날 이러는 거야? 이런 게 비난입니다. 둘째, 방어입니다. 그런 너는 뭘 잘했는데? 왜 나만 가지고 뭐라 그래? 너도 그러잖아. 이런 식으로 대화하며 자신을 방어하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셋째, 경멸입니다. 아이고, 주제 파악이나 하세요. 이런 식으로 상대를 얕잡아 보거나 비웃거나 조롱하고 하인 또는 어린애 취급하는 것입니다. 넷째, 담쌓기입니다. 관계를 파탄내는 대화 방식 중 가장 나쁜 게 담쌓기입니다. 아예 대화도 안 하고 서로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눈을 마주보지도 않고 전화를 꺼놓는다거나 아니면 전화하는 도중에 끊어버리고 하는 것들이 담쌓기입니다.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아무리 처음에는 열렬히 사랑을 하고 서로 좋아했다 하더라도 결국 파국으로 이혼으로 좋지 않게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관계의 비밀. 세 번째, 꿈과 의미 공유입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에 대해 잘 알고 그 꿈을 지지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고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막아서고 반대를 한다 합니다. 예를 들어 도스토예프스키의 아내 안나는 당시 도스토예프스키가 도박판을 전전하고 있었고 당장 갚아야 할 빚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며 건강까지 나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비서와 편집자 역할을 자처하며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죽은 이후에도 그의 작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엄청나게 애를 썼다 합니다. 부부로 함께 살면서 같은 꿈을 공유하고 그 꿈을 향해서 서로를 응원하며 도와준 거죠. 그런데 톨스토이의 경우에는 말년으로 갈수록 점점 더 종교에 귀의했다 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노예들에게 주고 싶어 했고 소박한 시골 생활을 하길 원했던 거죠. 그러나 아내였던 소피아는 톨스토이와 달랐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키워야 할 아이들이 무려 13명이나 있었으니까요. 재산을 다 나눠주고 성인처럼 살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재산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아내 소피아와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잦은 싸움 끝에 집을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밖을 떠돌다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말년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에 대해 잘 알고 공유하고 존중하고 지지해준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후에도 행복한 부부로 사는 방법. 아주 구체적인,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조금씩 그리고 자주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데에는 꼭 거창한 이벤트나 값비싼 선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첫째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일어난 사람이 아직 잠을 깨고 있는 사람의 손과 발을 20초 정도 주물러줘 보세요. 20분도 아니고 20초입니다. 굿모닝, 잘 잤어. 이런 가벼운 표현을 매일 아침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일이나 약속이 있어 밖으로 나갈 때 잘 다녀오라 가볍게 포옹해 주세요. 그리고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한번 안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잘 지냈어? 날씨는 어땠어? 차는 안 막혔어? 이런 식으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먹고 나서는 아침에 늦게 일어났던 사람이 이제 10초를 더 붙여서 30초 정도 어깨나 손이나 발을 주물러 주세요. 그러면서 하루에 있었던 일상들을 공유하는 겁니다. 오늘 제일 좋았던 거는 뭐였는지,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였는지, 10초, 20초, 30초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자주 일상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긍정심이 누적되고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격하게 정말 죽기 살기로
서로를 비난하고 경멸하며 싸우지 않고 눈앞에 닥친 갈등에 대해 예의 있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닭살 돋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소소한 대화도 나누시고 자연스럽게 마음도 표현해 보세요. 인간은 서로의 피부가 닿는 것만으로도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낀다 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풍파를 겪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사고, 실직, 질병과 같은 삶의 풍파를 견뎌내는 힘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표현, 믿음과 지지, 꿈의 공유, 이 세 가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에도 행복한 부부의 비결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보다는 사랑을 받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니 괴로워지는 겁니다. 남에게 사랑받으려고만 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항상 괴로움에 허우적거립니다.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배신감에 사랑이 미움의 씨앗이 되어버리죠. 더 사랑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더 기대해서 외로운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더 많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사랑으로 가득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만 해도 노후에도 배우자와 함께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며 은퇴 후 1년 만에 위기를 맞이한 남편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렸었죠. 마지막으로 그 아내분의 마음은 어땠을지 짚어보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을 함께 겪어왔지요. 두 아이를 키우고 맞벌이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그래도 당신에게 기댈 수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우리가 은퇴를 하고 기대했던 평화롭고 행복한 노후의 시간이 찾아왔지만 현실은 생각과 많이 다르네요. 처음 은퇴 후 6개월은 정말 좋았어요. 당신과 함께 많은 곳을 여행하고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여유로운 나날을 보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당신이 점점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 나에게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했을 때 나는 당신을 배려해서 친구들과의 점심에 데려갔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죠. 우리는 결국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말았어요. 당신이 회사에 다닐 때 항상 바빴던 것 알아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피곤해서 쉬기 바빴던 당신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래도 은퇴하면 둘만의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네요. 당신이 점점 더 예민해질수록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은 커져만 갔지요. 이렇게 지내다가는 정말 우리의 관계가 무너질까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한 시간만큼 서로에 대한 애정도 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노력해봐요. 당신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말하고 싶어요. 같이 시간을 보낼 방법을 찾아보자.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하고 나도 당신에게 더 다가갈게. 이렇게 말하며 당신의 손을 꼭 잡고 싶어요. 우리 작은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봐요. 우리가 다시 행복할 수 있도록. 이상으로 나이들의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